1960년대 중반 전라도의 작은 시골 마을. 농과 밭이 끝없이 이어지고 바람은 흙냄새와 풀내음을 실어 나릅니다. 그 한가운데에 자리한 분교 교실. 열댓 명 남짓한 아이들이 모여 공부를 합니다. 교실 안쪽 창가에 앉은 10살 소년 영수는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달라 보입니다. 영수는 조용한 성격에 눈빛이 유난히 깊었습니다. 또래들이 장난치며 떠들 때도 묵묵히 책에 집중했고 장난에 끼어들기보다는 구석에 앉아 연필을 굴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말 못할 외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아이들은 뚜껑을 열며 서로 도시락 반찬을 자랑합니다. 우리 엄마가 계란말이 해줬어. 내 건 멸치볶음이야. 맛 좀 볼래?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음식 냄새가 교실 가득 퍼집니다. 그러나 영수의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연필을 잡은 채 아무렇지 않은 듯 글씨를 끄적입니다. 하지만 뱃속에서는 요란한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병호가 숟가락을 멈춥니다. 병호는 키가 크고 활달한 아이였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늘 중심에 서는 성격이었죠. 야, 영수야. 너 왜 밥 안 먹어? 영수는 순간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가 얼버무리듯 웃습니다. 안 가져왔어. 왜? 내 엄마 바쁘셔서 못 사주셨어. 그냥 집에서 좀 일이 있어서. 병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도시락을 앞으로 당기더니 반을 덜어내어 영수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같이 먹자. 혼자 먹으면 맛없잖아. 영수는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야, 내 거 모자라잖아. 괜찮아, 난 안 먹어도 돼. 뭐가 괜찮아. 안 먹으면 쓰러진다. 어서 받아. 정말 괜찮다니까. 병호는 단호하게 숟가락을 영수 손에 쥐어줍니다. 친구끼리 이런 것도 못해. 빨리 먹어. 영수는 한참 망설이다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끝, 얼굴은 달아올랐습니다. 뜨겁고 짭조름한 밥 한 숟가락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눈물이 터질 듯 복받쳐 올랐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병호야. 병호는 씩 웃으며 말합니다. 야, 뭘 그런 걸로 그래. 나 혼자 먹는 게 더 싫어서 그런 거야. 그 순간 영수는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뼛속까지 느꼈습니다. 하교 후 집에 돌아온 영수는 그날 일을 어머니께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바느질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병호가 도시락을 나눠줬어. 자기 것도 많지 않은데 반을 덜어줬어. 어머니의 눈가가 금세 젖어들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아이가 어디 있니? 참 고마운 아이구나.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나중에 꼭 병호한테 보답할 거야. 어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이미 큰 보답이지. 그날 이후 두 소녀는 더 자주 함께했습니다. 야, 공 차러 가자. 비 오는데 괜찮아. 괜찮지. 젖으면 또 말리면 돼. 여름이면 개울에서 물장구를 치며 깔깔대고 겨울이면 언덕에서 나무썰매를 타며 추위를 잊었습니다. 영수는 병호와 함께하는 순간만큼은 배고픔도 가난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언제나 짧습니다. 병호의 집이 도시로 이사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두 소년의 웃음소리 위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알 수 없는 이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느끼지 못했지만 그의 삶을 흔드는 거대한 변화가 코앞에 다가와 있었던 것이지요. 병호의 집이 도시로 이사간다는 소식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영수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늘 함께 뛰어놀던 병호가 곧 곁에 없다는 사실이 선뜻 와 닿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방과 후 운동장에서 두 소년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운동장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영수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아버지 일이 바빠지셔서. 이번 주에 떠난대. 병호는 돌을 발끝으로 굴리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가기 싫어. 근데 어쩔 수 없지 뭐.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지만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눈물이 식어갈 즈음 마음속에서 작은 다짐이 생겨났습니다. 내가 혼자라도 잘해내야지. 다시 만날 날이 올 거야. 며칠 뒤 마을은 떠나는 병호의 가족을 배웅했습니다. 마차에 실린 짐 위로 병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영수야, 잘 지내. 병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수도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너도 건강해. 꼭 다시 만나자. 그러나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흙길 위에 남은 발자국만이 두 소년의 이별을 증명하듯 선명했습니다. 병호가 떠난 뒤 영수의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교실은 여전히 시끌벅적했지만 그 안에서 영수는 더 고요해졌습니다. 도시락을 나눠 먹어주는 친구도 비밀을 속삭여줄 벗도 이제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영수야, 요즘 왜 그렇게 말이 없니?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병호가 떠나서 그렇지. 영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 인연은 참 신기한 거야. 지금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 잃지 않으면 다시 이어지는 법이야. 영수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마음을 잃지 않으면 다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어린 마음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크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작은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몇몇 아이들이 영수를 둘러쌌습니다. 야, 영수. 또 도시락 안 가져왔지? 병우 없으니까 이제 어쩔 거냐? 아이들의 장난 섞인 말이었지만 영수의 가슴에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만해라. 영수는 낮게 말했지만 아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고프면 또 올 거냐? 도시락 빌려 먹을 친구도 없으면서. 영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단단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주먹을 휘두르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교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운동장 끝에 서서 가슴속에 차오르는 울분을 꾹 삼켰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겨내야 해. 누구한테 기대면 안 돼. 나 혼자라도 버텨야 해. 그날 이후 영수는 더 부지런히 책을 붙들었습니다. 배고픔도 놀림도 고독도 공부로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불 꺼진 방에 앉으면 병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웃던 순간 도시락을 나눠주던 따뜻한 손길, 마지막으로 흔들던 손짓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 영수는 집 앞 장독대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이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그 별빛 아래서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병우야, 어디 있든 꼭 다시 만나자. 나도 열심히 살아서 부끄럽지 않게 살 거야. 그 다짐은 아직 어린 영수의 가슴에 깊게 새겨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고독과 빈곤은 여전히 그를 따라다녔고 앞날은 불투명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이미 한 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결심, 그것이 훗날 더 큰 시련을 맞이할 토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선 영수의 아침은 늘 바빴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마당에 나와 장작불을 지피고 어머니를 도와 우유를 배달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칠 때마다 몸은 움츠러들었지만 눈빛만은 굳세었습니다. 학교로 향하는 길, 영수의 교복은 어머니가 어렵게 구한 헌옷이었습니다. 팔 길이는 맞지 않아 소매를 여러 번 접어야 했고 바짓단은 달아 있었습니다. 도시락 가방은 가볍기만 했습니다. 어떤 날은 차마 도시락조차 싸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책만큼은 꼭 가슴에 안고 다녔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선생님이 칠판에 어려운 수학 문제를 적었습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웅성대는 동안 영수는 조심스레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답은 30이 나옵니다. 선생님은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다. 잘했구나, 영수. 교실은 잠시 조용해졌다가 금세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쟤 또 맞췄어. 맨날 공부만 하니까 그렇지. 뒤에서 들려오는 말들은 가시처럼 찔렀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몇몇 아이들이 영수의 책상을 둘러쌌습니다. 야, 영수. 넌 뭐든 잘난 척해야 속이 시원하냐? 맞아, 선생님이랑 짠 거 아니야? 한 아이는 그의 공책을 낚아채 들었습니다. 봐라, 빽빽하게 적어놨네. 공부벌레 같으니라고. 영수는 차분히 손을 뻗었습니다. 돌려줘. 싫은데? 너 어쩔 건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러나 영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한다. 돌려줘. 그 눈빛에 기가 눌린 아이는 결국 책을 던져주었습니다. 영수는 먼지를 털어내고 조심스레 책을 책상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싸워서 얻을 건 없다. 나는 버텨야 한다. 공부로만 나를 증명해야 한다. 그날 저녁 영수는 시험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붉은 글씨로 적힌 1등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제가 수석했어요. 어머니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정말이냐? 아이고, 우리 영수가 세상에. 손끝이 떨리더니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병우가 알면 분명히 기뻐했을 거예요. 그럼 그렇고 말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병우도 하늘에서 다 보고 있을 거다. 밤이 깊자 영수는 집 앞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병우야, 나 잘 버티고 있어. 언젠가 다시 만나면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을 거야. 별빛은 대답 대신 은은하게 반짝였습니다. 그 반짝임은 마치 영수를 향한 격려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더 멀리 가야 한다. 나는 아직 시작일 뿐이다. 20살이 되자 영수는 마을을 떠나 도시로 향했습니다. 더 넓은 세상에서 스스로를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들뜬 마음과 두려움이 섞인 발걸음은 무겁기도 설레기도 했습니다. 도시에 도착한 그는 작은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계음이 쉴 새 없이 울려 퍼지고 공기에는 기름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팔과 어깨는 곧잘 쑤셨고 손바닥은 금세 물집이 잡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견뎌야 한다. 배우고 익혀야 살아남는다. 첫날의 실수는 쓰라렸습니다. 기계를 잘못 다루다 선배에게 호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야, 신입. 이거 뭐 하는 거야? 영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마. 공장 일은 장난이 아니야. 그 말은 날카로웠지만 영수는 기죽지 않았습니다. 종이에 기계 다루는 순서를 적어두고 밤마다 반복해서 외웠습니다.
기숙사 불 꺼진 방에서도 작은 스탠드를 켜고 손동작을 따라 연습했습니다. 며칠 뒤 다른 선배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야, 신입. 힘들지? 예, 하지만 배우겠습니다. 그래. 이 일은 버티는 게 반이야. 잘해봐. 짧은 격려였지만 영수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는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저 친구 묵묵히 하네. 괜찮은 청년이야. 사람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은 영수의 지친 어깨를 조금 가볍게 했습니다. 퇴근 후 그는 늘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늘 또 혼났다. 하지만 내일은 더 잘할 거다. 병호와의 약속을 잊지 말자. 글씨는 서툴렀지만 결심은 분명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들른 책방에서 영수는 신문을 펼쳤습니다. 그곳에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내 장학생 김병호. 라는 활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수많은 이름 중 하나였지만 그의 가슴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혹시 내 친구 병호일까? 입술이 떨렸습니다. 마음속에서 수많은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도시락 반을 나누어 주던 따뜻한 손, 함께 뛰어놀던 웃음소리, 마지막 인사조차 하지 못했던 이별. 그날 밤 그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 꺼진 기숙사방,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수첩을 꺼내 짧게 적었습니다. 병호야, 넌 어디 있든 잘 살고 있겠지. 나도 여기서 버티고 있어. 언젠가 만나면 당당히 웃을 수 있기를. 그 글자를 남기고 나서야 영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전히 바람은 거칠고 삶은 고단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희미한 불빛이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다시 만날 나를 향한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영수는 어느덧 40을 넘겼습니다. 오랜 시간 공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배운 기술로 작은 공방을 차렸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후배들에게 손재주를 가르치며 살아갔습니다. 정직하고 묵묵한 성품 덕에 이웃들은 그를 신뢰했습니다. 봄바람이 불던 어느 날 영수는 시장 골목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 양옆에는 낡은 간판과 오래된 상점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시간을 내어 연장을 손질할 부품을 사러 나선 길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걸어가던 중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영수 아니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세월의 흔적이 묻어났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병호야, 정말 너냐? 그래, 나다. 영수야.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긴 세월이 흘렀어도 어린 시절 언덕에서 손을 맞잡던 그 온기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잠시 후 둘은 근처 다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커피잔 위로 김이 피어오르는 동안 병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변호사가 됐어. 어렵게 사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곁을 지켜주고 있어. 영수는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역시 너다운 길이구나. 병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어떻게 지냈어? 나는 작은 공방을 하고 있어. 기술을 익히고 그걸 후배들에게 가르치며 살아왔지. 크지는 않아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병호는 따뜻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여전히 변함없구나. 내가 있었기에 나도 힘을 낼 수 있었어. 초등학교 시절 내 눈빛을 잊은 적이 없어. 영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야말로 내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 네가 나눠준 도시락반, 그게 내 삶을 지탱한 힘이었지. 두 사람은 잠시 말이 끊겼습니다. 다방 창밖으로 봄 햇살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뛰놀던 언덕과 계곡, 넘어져 웃던 기억들이 자연스레 떠올랐습니다. 야, 기억나냐? 겨울에 언덕에서 썰매 타던 거. 그럼. 둘 다 미끄러져 코피 흘리던 거 말이지. 두 사람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순간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는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하늘에 별빛이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벅찬 감정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병호야, 고맙다. 네가 있어 내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낀다. 별빛은 묵묵히 반짝였습니다. 그 빛 아래서 두 사람의 우정은 다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단단하고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인연으로.